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선대위 총괄본부장 모시고 지금 선거 막바지 유세 상황 그리고 좀 당선 현황 이런 게 어떻게 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마스크를 쓰고 오셔가지고 많이 네, 제가 지금 몸이 좀 약간 네. 선거 운동하시느라고 네. 힘드셔가지고 아니 후보들이 더 열심히 하는데 네. 저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취재 편의점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정말요? 네, 아이고, 왜냐면 여기 죄송해요. 너무 편의점 상품이 너무 화려하고 사고 싶은 상품들 많아서 구경만 하다가 네. 아르바이트 하러 오셨구나. 네, 알바하러 왔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선거가 지금 8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네. 어느덧 막 저희도 막 뛰다 보니까 이제 8일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지금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연합도 그렇고 비례정당이기 때문에 네. 선거운동에 굉장히 제약이 많다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국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위헌 심판을 제기한다라는 건데 유세차, 로고송, 선거운동원 율동, 마이크, 공개장소 연설, 플랜카드, 벽보, 운동기구, 사무관계자 다 못하네요. 네, 네. 뭘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그렇죠. 그래서 너무 제약이 많아서 네. 사실은 비례정당은 거의 육성으로 그냥 아이고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 가서 육성으로 호소하는 네. 거. 예. 이거 하고 이제 SNS나 영상이나 뭐 이런 걸 외에는 네. 선거운동 자체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아마도 우리 선거법이 지역구하고 비례하고 당연히 같이 공천을 하게 돼 있는 기존의 이 선거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비례만 내는 정당이 그동안 사실 21대 없어서. 이전엔 없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맞게 선거법이 개정이 되든가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선거제도 자체가 개정이 바뀌면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연동형 비례제에서 충분히 가능한 이 시나리오였는데 그렇죠. 이러려면 이제 선거법을 바꿔야 돼. 사실 이게 지난 총선 때도 열린민주당 민주당은 예, 그때도 이게 똑같은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저희는 예. 그래서 계속 피켓만 들고 다녔어요. 예. 마이크를 의원님은 잡을 수가 없어서. 열린민주당 네네. 저는 지금 이셨구나. 4년 만에 지금 세 개의 당을 처음에 그럼 열린민주당,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금 그다음에 다시 더불어민주연합. 이렇게 세 군데나 네.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파란만장합니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는 네. 들어가자마자 이것부터 고치었어야 됐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선거법을 고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례만 내는 정당이라고 하는 게 네. 이 연동형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돌출적으로 나온 그런 정당이라서 이런 비례만 내는 이런 이제 준위성 정당이나 뭐 이런 정당이 네. 나오지 않는 그런 안 나와도 되는 그런 선거제도를 바꾸자. 네. 이렇게 저는 초반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한계가 많으셔서 이제 4년만 하고 이제 국회의원 안 하겠다 이런 선언 불출마 선언을 네네. 하셨어요. 네. 예. 근데 다시 이렇게 선거 캠페인을 저도 갑자기 선거 캠페인을 이제 뛰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그냥 아예 그냥 외면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네. 비례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 선거 캠페인 세게 안 하시는 분도 있지 않나요? 저는 5월 28일까지가 제 임기잖아요. 네, 네, 그때까지는. 제 임기 말까지는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일도 저는 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정말 네. 우리 역사를 완전히 한 20, 30년은 후퇴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너무 결정적인 선거라 네. 여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저는 하고 네. 임기를 마무리하는 게 네. 도리다 이렇게 네. 생각하죠. 네, 임기 네. 마지막 때는 5월 28일 그날까지 네. 국민들로부터 세비 받는 만큼 그럼요. 밥값해야죠. 역사 발전에 기여하고 그럼요. 그리고 그만두겠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새진보연합 네. 그리고 진보당 이게 세 개 정당이 함께해서 만들어진 비례 연합 정당인 건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계속 연합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는데 최초의 실험 아닌가요? 선거 연합. 그렇죠. 저는
제가 사실은 이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더 알겠는데 네. 우리 지금 비례 정당 중에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네. 조국 혁신당이 지금 엄청난 이제 지지 상승세를 이렇게 네. 받고 있는데 네. 조국 혁신당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특장점이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네. 윤석열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다 모였다. 음흠. 예, 조국 혁신당은 조금 뒤에 이제 네. 독자적으로 창당을 하셨기 때문에 네. 함께 뭐 못했지만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정말 그 색깔을 가지고 있고 네.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네. 정말 이렇게 잘 모일 수가 있을까? 이런 걸 저는 후보들을 하고 같이 일을 네, 하면서 네. 너무 많이 확인해요. 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네. 진짜 연합 정치의 어떤 맹학 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 만들어졌고 네. 이게 아마 선거에서 우리가 크게 이기고 나면 그 선거 이후의 의정 활동에서도 연합 정치를 할 수 있는 토대가 이게 단단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후보 전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연합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진보 정당들이 소수 정당이긴 하지만 진보 정당들이 모여서 아니 갑자기 녹색 정의당은 왜 안 들어온 거예요? 그 묻고 싶어요. 저도 지금 왜 그렇게 독자적인 그런 복잡하. 그래서 지금 오히려 국민들 녹색 정의당까지 여기 들어왔으면 제가 보기엔 진짜 크게 이겼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네. 이제 모든 사실 예. 후발 주자를 빼놓은 그 당시에 예. 반 윤석열 예. 심판 세력들이 다 하나의 스피커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옷을 입고 예. 윤석열과 한번 우리 역사에서 그동안 네. 없었던 새로운 정치 역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저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없었던 역사를 새로 만들고 있고 네. 과거에도 보면 이승만 시대 때도 그때 저기 단독 정부 수립할 거냐 아니냐 이거 할 때 그때도 제 정당 시민사회 단체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렇죠. 연대하고 네. 연합해서 그렇죠. 이렇게 정치 의사를 표현하고 네.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하고 이제 처음 해보는 건데 이거를 성공시켜야 되는데 왜 빠졌을까 많이 아쉽네요. 중요한 전쟁에서 연합군이 힘을 그렇죠. 확 모으면 모으면. 승리할 가능성이 네. 훨씬 높아지잖아요. 동네 이렇게 같이 캠페인 해보면 네. 시민들의 열기가 어느 정도세요? 의외로 초반에는 사실 조국 혁신당이 너무 막 세게. 바람이 예. 세게 불었는데 지금은 조금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서 지지자분들도 좀 이제 많이 알게 되신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막 환영해 주시고 네. 저희는 안 하는데 알아서 몰빵 막 몰빵 해주시고 예,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의외로 많이 생기고 있어서 네. 참 다행이에요. 네. 그렇구나. 네, 어쨌든 큰 틀에서 너무 못하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 네, 맞아요. 처음 본다 이런 말씀 하셨던데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특히 이제 재외국민 투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이상 2.3배 투표율이 이게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뭐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그 재외국민들 어떤 마음으로 투표장에 투표하셨는지 정말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영만리에서 또 거기를 투표소를 찾아서 갔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희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몇 석 정도 할까요? 저희는 지난 21대 때 17석이었거든요. 더불어 시민연합, 더불어 시민당. 네. 이번에는 좀 목표치를 높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2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석. 네. 네. 비례가 줄어서 46석이에요. 네, 한 석 줄었죠. 아쉽게.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것도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때는 그때 공론조사할 때 초반에는 국회의석을 줄이는 데 동의했지만 공론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많은 국민들이 비례의석 확대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근데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 선거구 획정 끝나고 나서 민들레에다가 막 분노의 글을 하나 썼어요. 네. 너무 부끄럽다. 우리 정치를 이렇게 후퇴시킬 수 있냐. 네. 그렇긴 한데 이미 결과는 뭐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2대는 46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의석 구성을 보면 너무 법률가들이 많고요.
맞아요. 전문직 종사자, 아니 물론 전문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분야를 대표하고 있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농민의 목소리를 누가 도대체 반영을 하고 있냐.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에 네. 31년 동안 사과 농사 지은 농민. 근데 네. 의성? 아니, 거기는 저기 저기 의사 인민의원. 경북이고요. 네. 두 분 다 경북인데 네. 인민의원은 또 소농사. 후보는 소, 네, 네. 축산을 네, 네. 한 20년 네, 가까이 네. 하시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현장에서 정말 흙만 파고 네. 소만 키운 게 아니고 그걸 하면서 농민 문제, 농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 많이 하시면서 정말 살아있는 현장 전문가 이런 분들이 그분 저희 만나보고 싶네요. 더불어민주연합에는 네, 31년 진짜 사과 많아요. 농사 지으시고. 네. 근데 정말 저희가 기자회견 같이 해보면 네. 어떻게 이렇게 농업 문제를 네. 그 현장에 지역 소멸 문제를 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하고 계실까? 현장에 계시니까. 네, 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문가라 그러면 이론적으로 연구한 전문가 주로 이제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을 우리는 많이 전문가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정말 구체적인 그 각 분야의 현장에 뿌리 내린 거기서 막 10년, 20년, 30년 활동했던 전문가들, 네. 현장형 실전 전문가 이런 네, 분들이 예. 너무 많아요. 저는 이런 분들이 국회에 와야지만 예. 진짜 국회가 누구를 대신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네. 자기 삶 속에서 체득된 그 예. 분야, 예. 그 지역의 문제를 예. 국회 활동에 바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국민을 닮은 국회 진짜 가능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엘리트 명사 정당이 아니라 그렇죠. 네. 삶의 어떤 땀이 네, 묻어 네. 있는 그런 활동가들이 네. 국회로 들어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어요. 노동자 대표도 있으세요? 그렇죠. 노동자 대표, 이게 철도 기관사 하신 네. 아, 김용훈 위원장. 김용훈 그렇죠. 예. 위원장도 계시고 예. 간호사로 또 오래 근무하시던 분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그 비정규직 출신도 계시고 그다음에 의사 김윤 후보 김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예. 의사 예. 의료계에서 예. 직접 활동했던 분도 계시고 뭐 농민 뭐 교사 17년 네, 교사 네. 예. 현장 교사 예, 예. 하셨던 분도 계시고 예. 이렇게 너무 다양한 현장에 뿌리 내린 전문가들 그렇죠. 이런 전문가들이 예, 그러니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후배들한테 우리 직장인 연합당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직장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다양한 세력들,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들이 많이 준비돼 있다. 이런 네. 말씀 좀 주셨습니다. 이거 대체 불가라고 봐요. 대체 불가.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쭉 보면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 지지를 합치면 국민의 미래를 확실히 앞섭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좀 갈라지는 표가 갈라지는 이런 현상도 있어요. 근데 조국 대표 이런 얘기 했어요. 조국 혁신당이 등장했기 때문에 범민주 진보 진영의 파이가 훨씬 넓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망설이던 보수, 중도 진보 노선에 있던 분들이 표심을 완전히 이제 많이 바꾼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해석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동의하는 측면이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되게 조국 혁신당에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 양당 중심 정치에 약간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 지치신 분들이 조국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등장하면서 네. 이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 정권의 그 무자비함의 어떤 그 당사자잖아요. 네. 이런 것도 전면에 드러내시고 그래서 투표장에 가고 싶은 의욕을 저는 네. 많이 만들어내셨다 예,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확장성을 넓혀준 측면은 되게 고맙게 생각하죠. 네. 그런데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지지자들, 강력한 지지자들은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할 수 있도록 더 개척되지 않은 영역으로 가시라. 더 많이 가시라. 조국 대표님은 네. 민주당 그래야만 말고 진짜 확장성을 우리가 더 넓힐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네.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후보들은 도장 깨기 컨셉으로 그러니까 전국의 지역을 다니면서 저 사람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보기에 네, 응징 유세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예, 네. 응징 유세 컨셉으로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예컨대 성일종 후보가 이제 출마한 충남 서산 네. 이런 데 가서 이제 네. 캠페인을 하고 그런데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쓸 수 없으니까 마이크 이렇게 하면서 현장에서 기자회견 형태로 하고 있고 이런 게 컨셉이 있어요. 도장 깨기, 응징 유세 뭐 이런데 우리 더불어 시민연합은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좀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이제 주로 지금 네. 사실은 그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가 검찰 개혁을 전면에 내걸고 검찰 이 독재, 검찰 조기 정권, 조직. 예. 검찰 정권을 쓰러뜨리기 위한 응징에 나서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민생 전문가들이 민생 현장으로 가서 그래서 오늘도 지금 경북을 내려갔거든요. 네. 대거. 예. 그리고 내일은 또 뭐 제주기 때문에 제주 4.3이라고 네네. 가지만 전남 이제 또 으로 가고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의 결합도를 높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의 우리는 그 선거운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이제 집중 유세를 할 때 네. 함께 또 더불어. 하고 뭐 예.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 아마 예. 이번에 선거 기간 시작되자마자 쭉 카운트를 해보면요, 저희 네. 더불어민주 연합이 기자회견을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더불어민주연합. 네, 국회 소통관에서 왜냐하면 예. 그만큼 우리가 내놓을 정책 공약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검찰 개혁을 네. 전면에 내거셨고 그걸 반드시 해야 되지만 예.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네, 네. 지금 사실 대파가 맞습니다.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이게 그 각인이 되는 이유는 엄청난 그 물가 이 불안과 고통 있잖아요. 민생 고통. 아니 지금요 사과가 전 세계 1위. 그렇죠. 양파, 양배추, 예, 감자. 1위. 예. 그다음에 토마토가 세계 2위, 양파값이 세계 2위예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살라는? 제가 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떡볶이를 사 먹었는데 1인분에 8,500원이에요. 어머 진짜?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10,000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시간 일해야 우리가 떡볶이 1인분 먹을 수 있다면 커피도 못 마셔요. 떡볶이 1인분 먹고 한 뭐 몇백 원 남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고달픈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삶을 전혀 챙기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시니까 전부 길거리로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민생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민생을 우리 더불어민주 연합이 한다. 책임질 수 있고 네. 그것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정책 공약을 매일매일 하루에 한두 개씩 꼭 네. 지금 발표하고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오전 10시 방금 전인데요. 백승아 공동대표가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기자회견을 했네요. 사실 우리 강민정 의원님도 선생님 출신이시잖아요. 네네네. 교사 출신으로 이제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교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필요하죠. 네. 아니 사실 기자들은 정당 가입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취재윤리 강령, 왜냐하면 특정 정당을 중립성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이제 도덕성 때문에 이제 정당 가입 불가능하거든요. 모든 회사마다 아마 다 취재윤리 강령에 그 정당 가입 불가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것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내부 논의가 있기는 해요. 네. 그 전직 교사 출신으로서 왜 이런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요. 네. 이 정치 기본권을 교사한테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유일한 나라예요. 그것도 네. 우리나라만 유일하죠. 그리고 지금 일본도 줍니까? 네, 주죠. 근데 이제 제한적으로 정도가 조금 약간 허용된 자유의 범위는 조금씩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예. 지금 이제 그 선거법이 바뀌어서 16살이면 정당 가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16살이면 고1이에요. 고1 학생 중에 내 제자 중에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 활동을 하는 학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책상에. 그런데 세상에. 선생님은 못해. 정당에 가입은커녕 근처를 얼씬도 못하는 선생님이 이제 칠판 앞에 교탁 앞에 서서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와. 이런 진짜 말도 할 수 없는 블랙 코미디 같은 일이 사실 벌어지는 거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정치라는 교과목이 아예 있어요. 그런데 네. 이런 정치 교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오히려 정당 활동을 권고한대요. 네. 국가에서. 왜냐하면 네가 잘 알아야 애들한테 잘 가르친다. 그렇죠. 다만 우리한테 문제는 뭐냐면 교사라는 그 직위를 이용해서 교육 활동할 때 나는 국힘당 지지자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애들한테 국힘 지지를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중립성을 네. 지켜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체의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종교 교육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종교를 강요하거나. 네. 그렇지만 종교를 갖지 말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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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처럼 사실은 정치 자유를 마치 그 정치 자유를 누리기만 하면 아이들한테 정치적인 어떤 주입을 할 거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등식으로 예. 교사 공부 특히 교사 같은 경우는요. 저는 되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배우게 가르치는 게 이제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정치와 무관한 게 있나? 없죠. 예. 예. 다만 그거를 어떤 선생님의 생각을 주입하고 강요하지 않으면 네. 더 많은 정치 문해력을 애들이 갖도록 만들어줘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예. 이것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 못하게 막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거죠. 예컨대 보면 다 사립학교들 보면 종교 재단이 많잖아요. 네. 학생들도 원하지 않지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은 이제 의무잖아요. 법으로 그게 네. 이제 네. 선택할 수 있게 네. 열려 있어요. 근데 대체로 그래서 좀 가죠. 대체가 예, 7시 네. 20분에 니네 미리 와서 기도 시간 있어. 이제 이런 학교들이 있죠. 네, 그래도 뭐 저희는 법으로 막진 않아요. 옛날엔 그러니까. 그래 난 네. 그게 의무였는데 네. 지금은 강희석 학생이나 네, 올해 네, 또 네. 투쟁이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다른 활동할 수 있게 법으로 보장은 돼 있어요. 그만큼 조금 유연해졌구나. 바뀌어졌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종교나 정치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정당 활동들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연합이 서희초 특별법 공약을 했네요. 이건 네. 어떤 걸까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네. 7월달에 온 교육계뿐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이 서희초 사건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악성 민원과 학생 지도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가를 우리 사회 전면에 드러냈어요. 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30만 명의 선생님들이 11차례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것과 관련된 법 개정을 하라는 집단적 행동을 하셨죠. 네. 그리고 그걸 국회에서 받아서 교권사법이라고 해서 법을 바꿨는데 네. 이 법이 충분하게 현실을 변화시킬 만큼 바뀌지 못했어요. 그때 저도 그 당사자였는데 네. 정말 국민의힘 그 교육위원들하고 이 법안 가지고 토론하다 보면 너무 현실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이 법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또 장단을 맞춰주냐면 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교육부 장관. 네. 거기다 딱 그 장단을 맞춰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실제 학교 현장을 바꾸기에는 되게 미흡한 그런 법 법안이다. 개정이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백승아 후보가 마침 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에요. 맞아요. 그 서희초도 사건도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죠. 일어나고 그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일 집중되는 게 초등학교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서희초 특별법을 아예 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그거를 이제 오늘 네. 어제 발표했나? 어제 발표했죠. 악성 민원 가운데 제 지인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이제 그 머릿니가 돌았대요 교실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머릿니가 돌았는데 그 어떤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왜 학교에서 애 머리를 안 감겨서 머릿니가 돌게 하냐.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하면 언니 애들 머리도 감겨야 돼 이런 얘기까지 그런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좀 도를 넘는 수준의 요구를 교사들한테 하는 경우를 제가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저희 학교 때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얼마나
그 정말 그 좀 높은 분입니까? 그런데 요새는 완전히 아무나 전화해가지고 막 머리 안 감겼다고 야단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심각하다. 이 권리의식은 굉장히 많고 그러나 책임감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됐나? 이건 좀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네. 별도로 모셔서 집중 인터뷰를 하면 아니 진짜 아이들 교육 문제가 너무 저는 너무 심각하죠. 심각해요. 네. 정말 국영수를 중심으로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을 길러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예, 저는 이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 교육의 성적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법대 공부 잘해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일찍 네. 그래서 검사되고 이런 사실 이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주위의 부모들과 어른들이 막 칭찬했겠어요. 아우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고. 네, 너 진짜 예. 참 공부 이게 잘한다. 최고의 네. 교육의 성과인 것처럼 예. 그렇게 잘한 사람들이 결국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얼마나 부정적인 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예. 정말 교육이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예. 어떤 인간을 길러야 될지 이런 걸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참 저는 그런 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은 학교 교실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좋은 대학을 가면 내가 좋은 데 또 취직해야지. 또 지금 이 순간도 노량진 학원 다니면서 컵밥 먹으면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뭐라도 돼야 되는데 일자리는 만족스러운 일자리는 없고 사실 이게 다 정치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갑자기 네. 화가 나오네. 아니 저 애들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미안한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예. 너무 미안하죠. 예, 그러니까 뭐 오늘도 애들 보니까 제가 출근길 이렇게 보니까 전부 가방 메고 그냥 다 전부 땅 보거나 휴대폰 보면서 가는데 저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줄 수 있냐 정치가. 네.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되는 이슈거든요. 맞아요. 다 엮여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야권이 정말 크게 이겨서 200석 네. 해서 네, 압승을 해야 됩니다. 네, 압승을 해서 국민의 힘, 아니 좀 다른 차원입니다. 예, 피플 파워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피플 파워를 보여줘서 네. 좀 다른 정치가 좀 가능한, 네. 좀 다른 내용의 정치가 가능한, 다른 질서가 가능한 이런 정치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는 네, 저희 더불어민주연합 네. 팍팍 밀어주세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교육 관련해서 했고요. 어떤 공약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생 공약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사실 공약이 실종됐어요. 이번 그렇죠. 선거는. 저희 그렇죠. 네, 예. 공약이 없고 이게 인물과 인물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 네. 악마화하면서 네, 막 네, 네. 싸움만 있거든요. 네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어제 또 발표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네. 발표했어요. 네. 지금 저출생하고 지역 소멸이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면서 늘봄 학교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정책을 막 지금 상품으로 포장해서 광고하고 다니는데 제가 그 돌봄학교 1세대잖아요. 그러시구나. 저녁 7시까지 애를 봐주긴 해요. 그 시간에 그 교실 안에 선생님하고 우리 딸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학교에 7시까지 있고 싶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엄마들의 노동 시간을 줄여서 오후 4시에 프랑스나 저기 유럽, 북유럽 국가들처럼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일찍 애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가서 보육을 해야죠. 맞아요. 거기에 무슨 시설에 애를 맡겨놓는 게 진짜 잘하는 보육인 것처럼 착각한, 물론 그것이라도 지금 당장 급하니까. 예. 아니 그것도 지금 너무 부실하게 하고 있어서 그래요? 문제예요. 예, 지금 늘봄 학교를 막 지금 의료 개혁한다고 의사 네. 2,000명 무조건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2,000개 학교 늘봄 학교 전면 실시한다 막 이런 식으로 네, 또 했었어요. 그래서 전 거의 초등학교 의무적으로 다 막 해야 되는. 하는 늘봄 학교를 하고 막 윤석열 대통령이 막 찾아다니면서 일일 뭐 한 시간 예. 늘봄 교사로 뭐 이거 사진 찍어서 기사 광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아동 청소년 기본 소득이 뭐냐면 0세부터 7세까지 월 50만 원씩 애들이 진짜 안정적으로
양육이 좀 안정적으로 네, 될 수 될수 있도록 있게. 국가가 좀 책임을 지고 네. 그다음에 8세부터 학교 취약하고 나서부터 24세까지 지금 네. 사실 청소년뿐 아니라 청년이 되는 요 너무 경계선에서도 힘들어요. 너무 우리 청년들의 네. 어려움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24세까지 네. 법적으로 24세가 예, 예,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이 30만 원씩 예. 다달이 우리 예, 국가 예. 주자 이거 지금 사실은 부자 감세해서 예. 56조인가 예. 지금 예. 계속 예. 감세해가지고 세이브 해놓은 돈 이런 거 진짜 아이들과 청년들과 청소년들 위해서 써야 쓰자. 됩니다. 예. 이런 게 이제 공약이고요. 그다음에 돌봄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중심에서 애들이 사는 집 주변에 네. 학교 끝나고 직장인들 있잖아요. 퇴근에 왔는데 너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한 3시간 더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화납니다. 고문이거든요. 고문이죠. 근데 애들한테는 우리는 이제 급하니까 어디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달라 이런 학부모도 요구는 있지만 아이들이 자기 집 근처에서 엄마 올 때까지 좀 예를 들면 정말 안전한 공간에서 네. 돌봐줄 수 있는 맞아요. 이런 지자체가 중심이 네. 되는 돌봄, 예. 전국적 돌봄을 예, 좀 예. 하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지역 하고 돌봄.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오산이 이거 잘하고 있고 서울의 노원구 네, 잘하고 네, 네. 있고 서울의 중구도 잘하고 있어요. 대전에도 잘하고 예, 있고 예. 일부에서 지자체장들이 예. 약간 성각자적인 문제시 가지고 이런 걸 실제로 지자체 사업으로 예. 하고 예, 있어요. 예. 굉장히 만족도가 예. 높아요. 예. 그리고 부모님들도 예. 만약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아마 마을에서 내 집 가까운 데서 애들이 학교 끝나고 가서 돌봄을 받고 네. 엄마가 집에 같이 올 수 있는 이걸 선택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없으니까 학교에서라도 해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예, 이런 것도 지금 발표하고 있고 지금 저희 노후 제가 필요한 일 많이 하시네요. 노후 네. 제가 요양 그 문제도. 이 시스템을 좀 국가가 이것도 요양 체계를 만들어서 하자. 네. 이것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듣다 보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이 복지 전문 정당이네요. 민생 복지의 민생복지 전문 전문이죠. 정당. 네, 진짜 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공감 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학교 끝났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엄마 올 때까지 시간 단위로 나눠서 피아노, 태권도, 그렇죠. 미술, 그렇죠. 뭐 수학, 국어, 영어 다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엄마도 가슴이 아프고 아이도 너무 사실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도 너무 그냥 가려니까 가긴 가는데 피아노도 싫어, 태권도도 싫어, 나 집에 가고 싶은데 엄마 올 때까지는 어딘가는 얘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엄마 이제 확인하고 아마 많은 어머님들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데 사실은 아이는 마을이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회가 같이 길러줘야 돼. 그래야 애들도 공동체성도 생기고 사회적 감각도 생기고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 뭐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중요해. 뭐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더불어서 같이 살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요새는 또 그런 게 많지 않잖아. 전부 휴대폰만 갖고 다니니까 맞아요. 참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요. 네. 저도 애를 그렇게 길러가지고. 저도 그렇게 길렀죠. 뭐. 그러니까요. 이게 30년 전, 20년 전 그대로 보육 정책이 간다면 도대체 정치 왜 하는 거냐 이런 반문이 안 생길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 20석 더불어 민주연합이 하고요. 또 조국혁신당도 20석. 왜냐하면 두 당이 지지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양당 공이 이렇게 당선돼서 들어오시면 공동 교섭단체 구성합니까?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사실 민주당이 주도해서 윤석열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연합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약간 이제 이후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약간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아마 민주당과의 공동 어떤 그 길을 걸어갈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뭐 국제적인 교섭단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목표를 높게 세우시는 건 전 좋다고 보는데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 개혁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검찰 개혁이 조국 혁신당이 교섭단체 만든다고 설사 할지라도
조국혁신당 단독으로는 검찰개혁법 통과 못합니다. 네, 연대야.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과의 연대 그것도 안정적인 이 가반을 가진 어떤 이런 정당이 정치 집단.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지만 네. 거기서 새빙선 역할하면서 앞으로 좀 더 세게 더 강하게 나가시더라도 실제로 이게 입법 과정에서는 네. 결국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과 그다음에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또 다른 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당들과 사실 연합해야지만 가능한 거다. 예,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의 영역을 좀 많이 침범하지 마시고 새로운 침범 영역을 불가. 확실하게 좀 넓혀주시는 역할을 좀 해주시고 나중에 선거 끝나고 우리 확실하게 아이고. 연대해서 네. 가자. 괜찮습니다. 가자.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는 지역구에 후보 한 명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부 네네네. 지지자들은 지역구 한 명이라도 내지 한 명만 냈으면 그래도 좀 뭐 연설도 할 수 있고 뭐 마이크도 쓸 수 있고 이런데 지역구 후보가 없어서 우리가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볼멘 소리를 이제 내보내는 조국혁신당 지지자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어떤 그 대결하는 구도를 만들지 않기 위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무조건 지역에서는 1대1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를 좀 돕는 이런 차원에서의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의 낙선운동 캠페인 같은 뭐 그런 형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네. 들어가서는 당연히 민주당하고 연대하겠죠. 네. 연대연합 전술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안 되니까요. 네, 뭐 네. 그런 거는 저는 그래서 이후에 저는 4월 10일 투표 이후에 변화된 국회 그다음에 변화된 국회에서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을 할지 저는 그게 사실 더 주목이 되는데요. 제가 그 말씀 드린 건 뭐냐면 우리 이제 그 과반수를 확실하게 확보한 안정적인 일당이 네. 안 될까요? 필요하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 저는 뭐 당연 될 거라고 보긴 하지만 혹시라도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 하루가 진짜 한 달 같은 선거 시기는 그렇더라고요. 네. 하루가 한 달. 그래서 이 시기에 정확하게 목표를 좀 안정적으로 두고 집중하는 거는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 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금 더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데 같이 좀 저는 힘을 실어 주십사 이런 걸 강조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저는 하여튼 뭐 각자 캠페인 세게 해서 어느 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될지 이것은 사실 유권자의 선택이고 국민의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당 홍보물이 집으로 다 배달이 됐어요. 제가 오늘 들고 왔어요. 들고 오셨어요. 원래 보여드리려고. 꽤 내용성 있게 만드셨더라고요. 후보들 쭉 소개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뭐 이렇게 인쇄물 사과를 전면에 걸고 했습니다. 보시면 이 홍보물 속에 꼭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채 양명주 그리고 특히 이제 민생 파탄 부분에서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이 실력 있는 대안을 내놓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을 좀 강조드리고요. 굉장히 30명의 저희 후보들이 30명이 이제 사실은 이제 후보가 많네요. 출마했어요. 후보가 많죠. 20명을 목표로 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다 보면은 다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역의 현장 전문가들, 그러니까 책상에 책을 통해서 전문성을 획득하지 않은 그 현장에서 실제 자기 삶을 통해서 획득한 전문성을 가진 그런 후보들이 거의 다 똘똘 뭉쳐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발표했잖아요. 51분 했습니다. 저 듣다가 잤어요. 진짜. 제가 진짜 어제 이게 선거 때 발표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하고 켜놓고 듣다가 제가 잤습니다. 나중에 막 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MBC 권순표 기자에 따르면
여든 야든 20분 지나니까 다 욕하더라.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걸 왜 한 거야 도대체? 이게 선거에 도움이 돼? 이런 판단 누가 한 거야? 도대체 누가 대통령을 이런 자리로 세우는 거야? 대파 때도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내가 시장을 많이 다녀봐서 하는데 뭐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야. 이 말에 국민들이 뚜껑이 확 열린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네. 어제도 이거 도대체 제가 보기에는 의사들이 정권 탄압 투쟁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렬에 의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모르죠. 예. 그래서 윤정윤이란 말이 있잖아요. 윤정윤?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아, 그런 말이 있어요? 아, 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저 그러니까, 엑스맨 같긴 해요. 이번 선거의 최대 엑스맨은 윤석열 대통령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결정적인 때 나와서 예. 정말 결정적 역할을 해주셔서 예.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긴 하죠. 예. 그렇지만 네. 정말 국민 한 사람은. 전체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 저런 사람을 우리 이 나라 전체를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자리에 네. 앉혀서 지금 우리나라가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느끼는 절망감과 좌절은 너무 큰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굴복하지 않겠다. 네. 27년 그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거 윤석열 정부에서 확실히 2,000명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어떤 판단을 하냐면 지금 이게 중요하냐?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이 민생이 이렇게 어렵고 그렇죠. 외교가 당장 그 채수권 상병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종섭 대사 이렇게 만든 거 책임 누가 져야 되는 거냐 도대체 국가망신을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건데 그렇죠. 엉뚱하게 의사들하고 싸우겠다. 이 기득권 내가 반드시 맞아요. 해체하겠어라는 이 국민과 의사들도 국민이니까요. 그렇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한 대통령이죠. 선거 9일 앞두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카르텔을 네. 무슨 카르텔 교 같은 거에 빠지신 거 아닌가 싶을 카르텔교? 정도로. 예, 카르텔교도? 아니 네. 이렇게 어제도 결국 나중에 무슨 화물연대에서 자기 예. 뭐가 얼마나 그 잘 정리했느냐 막 이런 걸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카르텔을 다 네. 다 부셨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저는 약간 이 윤석열 대통령 나중에 예. 이 그 멘탈 연구하면 되게 예.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근데 지금 보면 저희가 잠시 후 11시부터 이제 재외국민들 투표하신 분들 투표소 스케치도 좀 듣고 그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멀리 투표를 하시게 됐는지 그 투표 참여하신 재외국민들 릴레이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요? 오늘부터. 너무 예. 고마운 분들이네요. 진짜. 너무 감사하죠. 해외에서는 이 진짜 마음을 어디서도 담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재 편의점에서 이분들의 진짜 소중한 마음들을 한 땀 한 땀 저희가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외국 살면서 투표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쵸, 저도 우리는 해봤거든요. 그 해보셨구나. 중국 가서 중국에서 계실 때. 2020년도에 이게 복잡합니다. 미리 다 이거 외교부에 들어가가지고 신청하고 재외국민인 거 확인되고 이래야 투표할 수 있어요. 절차도 복잡하고 예. 거리도 너무 멀고, 멀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는 동네 투표소 가면 되는데 예, 정말 예. 작정을 해서 예. 몇 시간씩 그렇죠. 막 차 타거나 비행기 심지어 어떤 이는 비행기도 타고 가야 예. 되고 막 이런 예. 게 해서 그 소중한 한 표 이거를 맞습니다. 행사해 주시는 예. 우리 해외 동포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네. 이 해외 동포들이 사실은 진짜 애국하는 마음으로 투표소 가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페이스북 이렇게 어제 우리 작가님하고 살펴봤더니 딱 투표했어요 하고 대파 그리고 인증샷 올리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 11시부터 미국, 베트남, 아프리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고쳐주세요. 오자입니다. 아프리카. 예, 제작진 여러분 수정해 주시고요. 지금 글로벌 재외국민 투표 상황 어떻게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그러면 가시지 이제 마시고 TJ 계속. 편의점이 글로벌 시장으로도 또 시장 개척을 하시는 거네요. 편의점은 글로벌이죠. 예, 편의점은 글로벌로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예, 네, 전 세계 네. 어딜 가든 편의점은 꼭 있습니다. 아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이제 글로벌화 예, 된다는 게 예, 중요하죠. 예. 네. 하여튼 저희는 정말 제가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2016년 총선 때인가 언제 제가 이런 기획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오마이뉴스 다닐 때 그때 했을 때 남미에서 열 몇 시간을 운전하셔가지고 투표 참여하신 분 인터뷰를 한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그분 이번에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저희가 이제 아까 카카오톡 메시지 저 홍보 띠로 나갔는데요. 이렇게 투표했습니다. 사연 주시면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페이스톡이죠. 예, 페이스톡으로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정치하시면서 이런 게 감동이죠. 이런 그렇죠. 국민의 에너지가 모일 때.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예, 그런데 항상 그 에너지에 갚하지 못하는 정치인으로서 예. 늘 이제 송구한 마음과 이런 게 들죠. 의원님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네. 그때 저기 교육위에서 네. 빛나는 활동 하셨습니다. 제가 다 기억합니다. 아, 좀 더 하시지 왜 그만두시기로 하셨어요? 아니 저 훌륭한 분들이 또 이번에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저희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역 네. 교체 42.5%잖아요. 새로운 인물 더 능력 있고 네. 열심히 하실 분들로 꽉꽉 예. 채워졌으니까 예. 예, 믿고 아이고. 또 지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진짜 대단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게 딱 놓고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것도 일단 나중에 국회의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오늘은 예. 더불어민주연합에 집중해 주시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외국민 투표가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을 할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이미 했죠. 그리고 사전 투표율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5일, 6일 양일간 되는 거죠. 어떨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투표율이? 이번에 역대급 사전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이 투표하려면만 기다리고 계시는 네, 분들이 네, 너무 예. 많다고 봐요. 예. 그래서 반드시 내 한 표로 네. 나의 의사를 국민의 뜻이 이거다. 이런 거를 꼭 전달하고 싶은 국민들이 지금 너무 여기까지 막 맞아요. 예, 네. 임계점에 차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전 투표율도 높고 투표율도 높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우리가 2016년에 그 겨울에 매주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초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뒤에 정치권이 잘 못해서 그렇지 어쨌든 초를 든 시민들은 목표를 이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요번에 2024년 4월 10일 선거는 투표 내 투표권이 초다. 촛불이다. 그때 우리가 들었던 그 촛불이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 투표가 촛불이니까 예. 우리가 5달 동안 그렇게 추운 겨울에 견디면서 했던 거 우리 4월 10일 날 단 하루 그날 반드시 초를 밝히는 마음으로 투표 참여해 주시라.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고 싶은 목표 그때도 이루었으니까 네. 이번에도 이루자. 예.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 너무 인상적이십니다. 그래요? 투표가 촛불이다. 예. 예. 딱 와닿는 캠페인 구 같아요. 투표가 그래요? 촛불이다. 예. 예. 맞잖아요. 네. 예, 투표가 촛불이죠. 그때 1,710만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정말 그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꽉 꽉 채웠죠. 채웠어요. 예. 그러나 누구 하나 다친 사람 없고, 그렇죠. 아이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안고 온 엄마들도 그렇죠. 있고 그랬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도 예, 있고 예, 연세 드신 분. 누구 몸이 하나 불편하신 다친- 분들도 예, 나오고 예. 마다 않고 그 어떤 폭력 그때 저희가 기억하는 저는 이제 매주 나갔으니까 저도 매주 나가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맞아요. 예. 그때 그 경복궁역에서 어떤 좀 열정적인 청년이 그 네. 경찰이 친 그 청와대로 향하는 방향의 펜스를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쪽에 있는 시민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마 해가지고 그 청년이 도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격한 행동을 싫어해. 그런 거 하지 말고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예. 그렇죠. 저는 전 세계 이런 시민들 없다고 없죠. 생각하고 그 네. 열망이 지금 하나하나 모이고 있는 중이다 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오늘 의원님 편찮으신가 와병 중에 이렇게 저 불러주셔서 너무 아닙니다. 감사해요. 저희 모셔서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네. 씩씩하고 건강한 마스크 벗고. 얼굴로 제가 사실 오늘 편의점에 오늘하고 이렇게 입술도 바르고 우리 편의점 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예. 준비하고 왔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예. 좀 아쉽거든요. 아니요. 네. 지금 선거 복판이라 네. 너무 좀 고단하실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선거 끝나고 선거 성과를 가득 안고 네, 네. 예, 저희 스튜디오에 네. 모셔서 감기 뚝 나으시고 네, 네. 예, 아름다운 모습으로 네, 네. 또 인터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네. 더불어민주연합 우리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구독자 여러분 꼭 저희 더불어민주연합 3번입니다. 3번에 비례 투표 한 소중한 한 표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네, 예, 꼭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유, 정말 두목, 세목, 열목, 100명목 하셨어요. 아, 예, 이렇게 마병중에 직접 출연하셔가지고 말씀도 해주시고 하여간 선거 끝나고 저희가 네. 그때 똑바로 제대로 한번 네.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흥하세요. 취재 편의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박.